이제 2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워낙 점수를 많이 까먹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네. 많은 여론조사 지표가 뭐 2, 3%포인트 내려갔으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칼을 단단히 갈고 나왔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잘 준비된 사람 앞에 들면 네. 좋은 도구지만 예.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들게 되면 자기 손을 베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결국 자기를 자상하는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내는 그런 TV 토론을 다시 한번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통제가 잘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뭐 어차피 지지율 높은 거 내용이야 뭐 우리가 앞으로 보충해 나가겠다 하고 그냥 상대 후보가 지적해도 아유 그런 지적도 뭐 잘 새겨두겠습니다. 허허허 하면서 태도 점수만 잘 받아가도 어차피 당선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신경질 내고 공격하고 할 필요 있냐. 안정적으로 하자라고 내부에서는 조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유세 현장에서도 말 줄여라 뭐 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되는 발언들은 다 대부분 즉흥 발언이고 TV 토론에서도 TV 토론 팀이 준비했던 것보다도 후보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더 세게 해버리고 막 하니까 근데 본인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본인이 경험이 제일 많잖아요. 대선만 지금 3번째잖아요. 그렇죠. 경선까지 네. 하면 3번째인데, 네. 근데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좀 TV 토론하면서 비호감 그런 인상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도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 경제론 이런 걸 자기가 먼저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조금 평정심을 잃은 상황 아닌가. 호텔 경제론, 뭐 예. 셰셰 이야기 굳이 다시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서 평정심을 잃은 걸로 저희는 보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굉장히 좀 매섭게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정치인데 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보면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약간 뭐 저희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근데 모순을 저희가 매섭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개헌안의 핵심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권력을 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셨을 때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니 그 알량한 당대표 권력도 점점 집중시키고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공천을 하셨던 분이 막상 권력 중에 최고봉인 대통령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 이제 곧 8시부터 합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 또 위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또 파헤치지 않을까. 사실 기대합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네. 오늘 저녁에 이준석 후보의 활약 이걸 기대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준석 후보가 좀 꼭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맞서고 끝까지 꺾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보가 사실 저는 처음에 2% 3%의 벽을 뛰어넘었던 거는 열심히 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대구에서 예비 후보 초창기에 이제 그 피켓 들고 뭐 범원의 거리 뭐 등등 대구의 주요 내거리들에서 서 있는 게 저는 처음에 솔직히 대선 후보가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의외로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대선 후보씩이나 낸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저희 초창기 지지율을 조금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예. 저는 비슷하게 오늘 후보가 이제 TV 토론만 끝나고 나면 목을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무방 유세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동탄 선거 때도 네. 마지막 48시간 정도 무방 유세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 저도 그때 따라다니려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후보가 갑자기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무박 유세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사로 보고 제 와이프가 야 이거 너도 그럼 무박하냐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뭔 소리야 그랬더니 후보가 무박한다고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거는 무박이라는 건 하나의 예시고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만 산 굉장히 꾀돌이 뭐
그런 형태의 정치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진정성이 있고 특히 열심히 할 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발한 대책들, 뭐 비단 주머니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막판에 정말 쉽지 않은 선거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동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기책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몰랐던 지금까지 품 안에 감춰뒀던 뭐 비밀 비단 주머니를 또 하나 꺼내서 탁 하고 이건 몰랐죠라고 뭐 이런 건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성실성 이것이 비책이라면 비책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그 저는 이번 선거 하면서 이게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여러 언론들도 문제인데 이렇게 특종이 안 나오는 선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대선은 뭐 눈만 뜨면 뭐 대장동, 백현동 해가지고 막 빵빵 터지고 네. 사실 그 이전에도 어쨌든 후보들의 여러 뭐 어떤 뭐 문제점, 검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 보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약간 검은색 도화지 같은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지레 포기를 해서 그런지 네. 본인이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호텔 경제학이니 120원이니 뭐 거북 서민이 이런 게 이슈된 거 말고는 네. 뭐 터트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후의 최후까지 뭐 노력은 해볼 텐데 가령 직위원 판사가 네.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좀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그게 약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연기만 피우면서 약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치 저희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최종적인 진실이 뭔지는 우리는 관심 없어. 그렇죠. 이슈만 만들면 이제 된다.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 윤석열 그 대결 구도로 만드는 거에 일조를 했다면 우리는 성공.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어쩌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자체가 조금 너무 우리가 약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혹시 저희가 막판에 뭐 터뜨릴 수 있는 게 생긴다면 저희 뭐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